예,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한판 정리 첫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순열하고 조합을 배웠었어요. 그쵸? 그거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원순열하고 중복순열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순열이라는 거는 퍼뮤테이션 뭐였죠? 순서 있게 뽑는 거. 그쵸? 뽑고 순서를 주는 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고요. 퍼뮤테이션의 약자에서 P 따와서 NPR. N이라는 거는 뭐였죠? 전체, R이라는 거는 부분.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됐었죠. 요거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야. 왜냐면은 모의고사나 수능, 그리고 내신에서도 미지수로 주어졌을 때 그냥 숫자 계산하듯이 계산하시면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공식 알아놓으시고 요거 알아놓으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나눠주면 되니까 R팩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MPN 했을 때 M부터 N개 쭈루룩 곱한다. 이렇게 해서 숫자로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OPE 같은 거는 5부터 2개. 그래서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MP0는 1이고 0팩토리얼도 1이죠. 그쵸? 근데 M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M부터 해서 쭈루룩 곱한 거, 즉 MPN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OP5 같은 경우에는 5 팩토리얼로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순열에서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 이웃할 때는 우리가 묶어서 생각하고 이웃하지 않을 때는 그 반대의 애들을 먼저 줄을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끼워 넣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지. 그치? 이웃할 때 묶은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이 뭐야? 묶어서 생각할 건데 어떻게 했었어요? 묶어놓고선 걔네 그 안에서 순서도 나중에 계산을 해줬어야 돼. 그치?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랑 B랑 이렇게 묶어. 그 다음에 CD가 있어. 그러면 세 개로 줄을 세운 다음에 맨 마지막에 AB인 경우와 BA인 경우 2를 곱해줬었지. 그치? 그 다음 이제 적어도라는 얘기가 들어갈 때. 적어도인 경우도 있고 또 뭐 있었죠? 뭐뭐 이상. 그쵸?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이런 거. 그리고 뭐뭐 이내 이런 것들. 그리고 케이스가 여러 개인 경우.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경우의 수를 뺀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었죠. 그쵸? 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 원순열. 자, 원순열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앉혔을 때, 돌아가도, 그치? 사람은 그대로 앉아 있는데 돌아가도 그거는 같은 걸로 셌던 거지. 그래서 만약에 6명이 있어. 순열로 풀면 우리가 6P6 해서 6팩인데 6가지가 중복되니까 6으로 나눠줬었지. 그치? 그걸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n분의 npn 해서 n분의 n 팩토리얼 해서 나눠서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할 때는 npr 한 다음에 r로 나눠주면은 그 중복된다. 그치? 돌아가면서 중복되는 거를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다각형, 특히 이제 정다각형의 둘레로 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도 케이스에 따라서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4로 나눠줬었고 정삼각형은 3으로 나누고 정오각형은 5로 나누고 정육각형은 6으로 나누고 그치? 그렇게 해서 정다각형의 둘레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렇게 됐었고 특이 케이스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와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와 돌아가면서 같아지죠. 그쵸? 물론 이렇게 나눠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같은
이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애들, 여기에 앉아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돌려서 중복되는 경우가 두 가지 생기니까 2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4분의 m팩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3분의 m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세 가지 방향에서 중복되는 경우를 나누는 거니까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돌아가면서 같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죠?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중복을 허락해서 뽑은 다음에 순서가 있는 경우지. 그치? 그래서 중복순열은 프로덕트 해서 P가 쓰이는데 퍼뮤테이션으로 순열이 썼으니까 P를 썼으니까 얘는 로마자, 대문자로 해서 파이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 요거 3.14랑 약간 틀려요. 3.14 쓰는 건 요렇게 쓰지? 소문자로. 그치? 얘는 좀 더 커, 대문자로. 그래서 N, R인데 N은 고정, R은 선택. 그래서 N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것, 그리고 얘는 선택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나눠도 되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려고 그래서 중복순열에서. 그렇죠?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한 다음에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중복순열의 차이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떤 거였어요? 개수의 중복이 있는 거야. 1이 3개, 2가 3개, 3이 4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1, 2, 3이 있을 때 무제한으로 쓰는 거지. 순열 같은 경우에는 1, 2, 3이 있을 때 한 번씩밖에 못 쓰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나눌 수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근데 나누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쵸? 왜? 얘네들 개성이 있잖아. 개성이 확실히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나누기가 괜찮았었다. 이 얘기죠. 그쵸? 그래서 공식처럼 이렇게 쓰는 거고. P, Q, R을 다 더했을 때 전체 개수가 나와야지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최단거리 문제. 최단거리 문제 해가지고 우리가 뭐였어? 초등학교 경시대회처럼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 오른쪽으로 오는 거 더해서 최종적으로 더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은 위로 3칸, 오른쪽으로 4칸 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 뭐 첫 번째 오른쪽하고 두 번째 오른쪽하고 자리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 여기까지 가는데 7번 가야 되니까 7팩.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위로 3번 해서 4팩, 3팩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조합. 항상 이제 여러분들 중복에 관련되어 있는 순열 조합을 배우기 전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합 같은 경우는 컨비네이션에서 C로 쓰게 되죠. C로 쓰게 되는 거고, 순서 없이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R팩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지. 그치? 이 순서 뽑은 다음에 순서 있는 애를 순서를 나눠주니까는 순서가 없어지잖아. 그냥 뽑기만 하는 거지. 그쵸? NCN 같은 거 1이고요. NC0는 1이죠. 조합의 성질 해가지고 NCR 했을 때 NCN-R하고도 같다. 그래서 10C7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10C, 10에서 7 빼면 3이죠. 이 계산 결과와 이 계산 결과가 같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복 조합을 본격적으로 들어갔었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중복 조합은 호모지니어스 프로덕트 해서 H라고 썼었고요. 여기서 N하고 R은 중복 순열과 같이 여기가 고정, 여기가 선택이 되는 거죠.
선택을 받는 아이냐, 선택을 하는 아이냐. 그래서 이렇게 NHR 이렇게 표현하지만 계산은 컨비네이션으로 n 플러스 r-1 컨비네이션 r.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지. 잘 안 되잖아, 그치?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애가 방정식의 해 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다 라는 식이 있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의미 아닌 정수의 해로 해서 그쵸? 3h10이 아니라 그치? 3h10인가? 10h3이지 3h10인가? 그치 3h10이다 아닌데? 10h3이지 오늘 왜 이래? 오타를 보는 순간 제가 돌았나봐요 10h3이지 에이 에이 왜 그러지? 나 피곤해서 그래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의 해로 양의 정수의 해 같은 경우에도 의미 아닌 정수의 해로 바꿔서 풀라고 그랬잖아. 그치? 왜 머리가 안 돌지? 3H10인가? 10H3인가? 돌았나 보다. NG 안 할래. 이게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양의 정수의 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이 3H10이 맞아. 그쵸? 양의 정수의 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부터 시작하는 거고 의미 아닌 정수의 해는 0부터 시작하니까는 양의 정수의 해를 의미 아닌 정수의 해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1씩 줬다 치는 거야. 1씩 들어가면은 얘는 이제 0부터 시작해도 되니까 의미 아닌 정수의 해로 바뀌게 되는 거지. 대신 여기다 1씩 줬다 치는 거는 넘어가서 얘를 7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이다. 이거를 의미 아닌 정수해처럼 3h7로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유형이고 굳이 뭐 방정식의 해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장제 문제로 바꾸게 되면은 3명의 아이한테 사탕을 10개를 줄 건데 주는 방법의 개수는 뭐냐? 이렇게 해서 바꾸기도 해. 근데 1개 이상은 꼭 줘야 된다. 적어도 1개는 줘야 된다. 이래버리면은 양의 정수의 해 문제가 된단 말이지. 그쵸? 그거를 그러면 하나씩 줬다 치면 의미 아닌 정수의 해로 되는 거야. 적어도 하나는 줘야 된다니까는 1개씩 주면은 우선은 끝났잖아. 그 다음에는 나머지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나머지 7개를 다 줘도 되고. 그치? 아니면은 2개, 나머지 4개, 뭐 3개 이런 식으로 줘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문장제 문제로 바꿔도 된다 이거지. 같은 유형으로 보자 이거야. 따로따로 보지 말고. 아시겠죠? 고생하셨고 두 판에서 만나겠습니다.